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. 이건 제가 저한테 오는 조현병 내지는 정신병적 장애 환자가 저한테 처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조현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첫 번째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100명 중에 환자 100명이 치료를 잘 받으면 70명은 증상이 없어지거나 거의 없어진다. 나머지 30명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. 이 30명 중에 한 12명에서 15명 정도는 클로자핀이라는 약에 반응을 한다.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클로자핀이라는 약에도 반응하지 않는다. 클로자핀이라는 약은 복잡한 부작용이 있다.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. 그러면 증상이 없어지면 이 100명 중에 70명이 증상이 없어지면 병이 없어진 거냐? 그렇지 않다. 병의 뿌리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증상이 없어진 이 사람 70명, 증상이 없어진 사람 100명이라고 치면 그중에 이 사람들이 치료를 중단하면 80명이 1, 2년 내에 재발한다. 그러니까 70명으로 치면 50명이 재발하는 거죠. 그래서 병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된다. 증상 없이 5년이 경과해야지 약을 치료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이 5년이냐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들마다 또는 아니면 얼마나 재발했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처음 발병한 경우면 1년 이상 치료를 받자. 1년 동안은 확실히 약을 먹어야 된다고 권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1, 2년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권유하기도 하고 있고 그것도 꽤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. 저는 이제 보통은 3년에서 처음 발병한 경우면 3년에서 5년 정도를 복용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. 그 이유는 1년 동안 복용하자라고 하는 게 30년 이전에 개발된 항정식병 약물 TD라고 해서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하는 참 처치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하고 저울질을 해서 1년이라고 한 거고요. 지금은 2세대 항정식병 약물이 나온 최근 30년 이내에 개발된 약물들은 TD라고 하는 부작용이 1세대보다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. 그 다음에 발병한 다음에 처음 3년에서 5년 동안의 치료 성적이 이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12년 후에 이 사람의 기능을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 3년, 5년 동안 열심히 치료하자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권유합니다. 치료 충실도, 이걸 이제 뭐 수능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충실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서너 번 아니면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가끔씩 약을 빼먹곤 할 때 제가 드리는 정보입니다. 한 달에 5번 혹은 그 이상만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약의 효과는 확 줄어든다.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약을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냥 내가 용량을 줄여줄 테니까 그걸 매일 먹으라라고 권유합니다. 물론 제 생각에 지금 이상적인 적정한 용량은 이 용량이지만 네가 그렇게도 먹고 싶지 않다면 용량을 내가 줄여주겠다고. 이럴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. 클로르프로마틴이라고 하는 에나폰이라고 하는 약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 약이 보통 한 450mg을 하루에 먹어야지만 재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50mg만 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안 먹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봐보면 50mg만 먹은 사람이 450mg 먹은 사람보다는 재발이 많았지만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재발이 적었습니다. 그 450과 0 사이의 어느 지점이 아니라 450에 가까운 지점 사이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적은 용량이라도 충실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.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적정 용량을 드시는 거긴 하지만요. 약의 작용은 어떤 것이 있냐?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다 약의 작용이 있습니다.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,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혼란스러운 경험들, 상식이 붕괴되는 경험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. 낯선 목소리 자체를 줄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위험 민감을 줄여줄 수 있고요. 특이한 경험 자체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몰두되고 이것 때문에 곤혹감을 느끼는 것도 줄여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인력을,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. 제가 이 얘기를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.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키워준다, 약이.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꽤 많은 약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
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하 주차장처럼 지각 경험 자체가 그것을 해석, 문화적 맥락에 합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약이 저절로 해주지 않습니다. 이거는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, 생각을 통해서,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치료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죠.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바라보는 능력. 그 사람의 상황을 바라봐야 되거든요. 언제든지. 그 사람이 나한테 약간 상처 주는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약이 저절로 해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근본적 치료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위에 같은 이런 증상들, 경험들을 없애서 사람들을 만나서 신나게 지내고 또 때로는 삐치고 감정도 상하기도 하고 또 드물게는 숭고한 일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해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지각과 해석을 구분해야 되고 다른 사람 입장에 서봐야 되거든요. 물론 다른 능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. 생글생글 웃으면서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. 그런 것을 가지고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, 나 스스로를 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증상이 없이 있으면서 관계를 통해서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. 물론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증상은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사람은 원래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요.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역량을 진짜 실력인 거죠.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실력이 있어야지만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고 또 삶의 질을 잘 영위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가족 대처와 관련된 사항인데요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자녀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지각 경험과 해석을 구분해 주는 건데요. 가장 핵심적인 걸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네가 생각했다면 네가 무섭고 불안하고 떨렸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.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. 그랬다면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불안하고 무서운 거 네가 여기까지 뛰어와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환자가 한 경험에 생각하고 감정 반응을 구분해 주는 거죠. 일단 환자는 지각 경험과 생각을 일체로 놓고 누가 날 해코지하려고 한다는 생각까지는 결론에 도달한 거고 어쨌든 이 생각에 오류가 있을지언정 그것에 따른 행동과 감정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너 왜 바보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냐. 그거 사실이 아니니까 그럴 사람이 없으니 불안해할 필요 없다. 이런 얘기는 환자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불안에 떠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근데 그 생각이 맞는지 엄마는 잘 모르겠다. 그리고 네가 봤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그것을 의미하는지 엄마는 잘 모르겠다.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일단은 잘 모르겠다. 잘 모르시는 거죠.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았으니까요. 저도 이 얘기는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많이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. 이러한 경험을 했고 당신은 그것이 뭐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네요. 그런데 이런 경험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당신이 이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뭐라고 하나요? 네 친구가 이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데 너는 뭐라고 얘기하겠나?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경험을 좀 더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. 제가 여기다 썼지만 이것이 말 몇 마디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